평행사변형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성질을 찾아야 하고요.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간단히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발견하려면 먼저 평행사변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평행인 사각형입니다. 이때 두 쌍의 대변이 평행이라는 것으로부터 어떤 수학적인 지식을 떠올릴 수 있으면 좋은데 뭡니까? 평행이면 동의각, 억각이 같다라는 이런 수학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팁은 여러분들 앞에서 큰 수에 대한 성질을 발견하려고 할 때 큰 수라는 모양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이 큰 수를 소인수분해 하면은 눈에 보이는 성질들이 있었죠. 그래서 큰 수를 소인수분해 하듯이 큰 도형은 작은 도형, 가장 기본이 되는 삼각형으로 분해를 하면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눈에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때 삼각형으로 분해했을 때 이 분해된 삼각형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느냐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목표를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목표보다는 좀 더 목표를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성질을 발견한다는 것은 같다는 관계를 발견하는 것, 평행사변형에서 무엇이 같은가를 발견하는 것이 목표다 라고 구체적으로 해보면 삼각형을 이용해서 무엇이 같다는 것을 이용하려면 삼각형에 무엇을 이용해야 할까요? 바로 삼각형의 합동관계를 이용하자라는 생각을 하면 이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면 그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제로 고치자라는 생각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나왔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각형으로 바꾸자라는 생각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제 강의를 잠시 중단하고 여러분들이 발견을 해보세요. 이 성질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그림을 그려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두 쌍의 대변, 이거와 이것이 평행이고 이거와 이것이 평행이라는 평행사변형으로부터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으로 분해를 해놓고 생각했을 때 무엇과 무엇이 같은가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분해된 이 두 개의 삼각형이 어떻게 합동인가를 찾으면 되죠. 우선 AD와 BC가 평행이라는 것으로부터 이 억각이 서로 같죠. 또 이쪽 억각이 서로 같죠. 따라서 두 개의 삼각형 중에 한 변이 공통으로 같고 양 끝각이 같으니까 삼각형 ABC와 삼각형 ADC가 서로 합동이라는 관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동이니까 무엇과 무엇이 같은가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두 쌍의 대변, 서로 마주보는 변입니다. AD와 BC가 마주보는 변이죠. AB와 DC가 마주보는 변이죠. 그래서 이 마주보는 두 쌍의 길이가 같다. 이것을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대변의 길이만 같은 것이 아니라 합동이 되니까 이 각과 이 각이 서로 같죠. 이것을 대각, 마주보는 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라는 성질을 이와 같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대각선을 하나만 그었는데 대각선을 두 개 다 그려놓고 또 어떤 것이 같은가 하는 것을 발견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그림 2에서 아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었죠. 따라서 이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결국 이 길이 BO와 OD의 길이가 같죠. 이번에는 같은 이유로 이쪽 삼각형 ABD라는 삼각형과 그 다음에 CDB라는 이런 삼각형이 합동이죠. 합동이면 결국 AO의 길이와 OC의 길이가 같죠. 그러면 결국 BO와 OD가 같고 OA와 OC가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이 두 개가 삼각형이고 삼각형이 합동이고 합동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표현될까요? 두 대각선은 서로를 이등분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입니다.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여러분과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둬야 될 것은 조건은 성질의 역이다 라고 했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제일 첫 번째로 알고 있었던 사실은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평행인 사각형이다 라는 사실을 맨 처음에 알고 있었죠. 지금 이 문장을 우리 조건을 찾는 것이니까 조건 문장의 형태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됩니다.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평행사변형이다.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조건 문장이죠. 평행사변형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주장을 했을 때 상대방이 왜? 라고 물으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이 문장은 증명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르기로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에 의해서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당연히 평행사변형이 되는 겁니다. 약속이니까. 이러한 약속을 수학에서는 정의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왜? 라고 물어봤으면 상대방이 물어오면 이것이 평행사변형의 정의입니다 라고 설명하면 끝입니다. 이제 이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찾기 위해서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하나 떠올려 봅시다. 뭐가 있었나요?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는 성질이 있었죠. 이거를 역으로 표현하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으면 평행사변형이다. 이렇게 되죠. 이제 이것을 증명해야 조건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러면 평행사변형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세요. 하면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막연하죠. 증명을 하려니까 막연하죠. 왜 막연할까요? 목표를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 도움이 되는 생각이 뭐냐면 거꾸로 생각하기입니다. 거꾸로 생각하기가 뭐냐면 평행사변형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찾는 거죠. 근데 1번에서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평행사변형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평행사변형이라고 주장하려면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는 것을 밝히면 된다. 따라서 뭐가 필요합니까?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는 것을 찾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는 것을 주장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두 직선이 평행하려면 엇각이 같다 또는 동위각이 같다는 것을 찾으면 되죠. 그러면 이 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려면, 주장할 수 있으려면 뭘 찾으면 됩니까? 도형에서 어떤 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합동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 거죠. 이러한 순서로 생각하면 목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림을 한번 그려놓고 보겠습니다. 지금 그림 중에 AC는 아직 없는 걸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AD와 BC가 같고 AB와 DC가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합동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까 설명했던 것을 다시 이렇게 나열하면 이런 순서입니다. 평행사변형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평행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고 평행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엇각이 같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고 그러려면 합동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이제 실제로 증명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좀 거꾸로 돼 있죠.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기입니다. 그래서 합동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 조건을 만족하도록 AC를 긋는 거죠. 그러면 세 변의 길이가 같아서 두 삼각형이 합동이죠. 합동이면 이 엇각이 같습니다. 엇각이 같으니까
AD와 BC가 평행이죠. 같은 방법으로 AB와 DC도 평행입니다. 그래서 두 쌍의 대변이 평행이므로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뭐 있습니까?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죠. 이걸 거꾸로 표현하면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으면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이제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아까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해야 된다라는 한 가지를 증명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증명해도 되고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증명해도 됩니다. 이제 선택이 한 가지 더 늘어난 거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 증명 가능할지를 그림을 보고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서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이거와 이것이 같고 이거와 이것이 같다. 그러면 이거는 앞의 방법처럼 합동인 관계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각의 크기만 같아서는 합동이라는 관계를 찾아낼 수가 없죠. 그러면 무엇을 이용해서 같다는 관계를 찾을 수 있겠느냐? 도형에서 포개진다, 합동이다라는 관계를 이용할 수 없으면 계산을 통해서 같다는 관계를 찾아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계산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를 봅니다. 그래서 일단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우선 평행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억각이 같다는 합동관계를 이용할 수 없으니까 동의각이 같다는 것을 보여줄 수 없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도 거꾸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봅니다. 각 A와 각 C가 같은데 이 값을 구체적으로 구할 수 없으니까 문자를 통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각 A와 각 C가 같고 이것을 알파라고 값을 구해두고 각 B와 각 D가 같으니까 이것을 베타라는 값으로 구해둡니다. 그러면 이 내각을 전부 합하면 360도죠. 그래서 2알파 플러스 2베타는 360도가 되고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180도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뭡니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180도입니다. 그런데 이 베타와 이쪽 각을 합해도 180도죠? 따라서 각 EBC, 즉 이 각과 각 A가 같다는 관계를 여기서 설명할 수 있죠. 각 A와 각 EBC라는 이 각은 동의각이죠. 따라서 동의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평행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두 쌍의 대변에서도 평행이라는 관계를 같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평행이니까 두 쌍의 대변이 평행이니까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역시 거꾸로 생각하기에 도움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 평행사변형은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는 성질이 있었죠. 이걸 거꾸로 쓰면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면 평행사변형이다. 자, 이때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는 평행사변형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한 가지 더 늘었네요. 두 쌍의 대변이 평행이라는 것을 설명하면 되고 아니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으면 평행이다.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으면 평행이다. 자, 이 중에 어쨌든 각의 크기가 같다 또는 각의 크기가 같다 또는 변의 길이가 같다. 어떤 것을 이용하더라도 결국 합동해서 시작을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보여주자. 그러기 위해서는 합동인 관계를 찾아보자 라는 방법으로 거꾸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합동인 관계를 찾는데 지금 두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하죠. 이거와 이것이 같고 이거와 이것이 같은 관계에서 합동인 관계를 찾아봅니다. 그럼 먼저 이쪽 삼각형 AOB하고 이쪽 삼각형 COD가 합동이죠. 왜? 두 변의 길이가 같죠. 이거와 이거 같고 이거와 이거 같고 그 다음에 이 각과 이 각이 막곡지각으로 같죠. 그래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입니다.
따라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합동이니까 변 AB의 길이와 변 DC의 길이가 같죠. 같은 방법으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합동이니까 AD와 BC가 같습니다. 그래서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따라서 평행사변형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우리가 발견했던 성질은 아닌데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으면 평행사변형이다. 지금 이 그림에서 생각해 봅시다.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AD와 BC가 평행이고 그 길이가 같다예요. 이거와 이것이 평행이고 그 길이가 같다. 그러면 평행사변형이다. 이때는 이 평행사변형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때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죠. 1, 2, 3, 4,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을 택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택지가 많아지면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거꾸로 생각했는데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선택지가 많을 때는 거꾸로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같다는 관계를 찾기 위해서는 합동인 관계가 필요하다라고만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합동인 관계를 찾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동인 관계를 찾은 다음에 무엇이 같은가를 이 중에서 찾아보고 이 중에서 무엇이 같은가를 찾아보고 거기서 평행사변형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거와 이것이 평행이고 같습니다. 그러면 합동인 관계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대각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이쪽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이 어떻습니까? 서로 평행이니까 이 억각이 서로 같죠? 그래서 두 변과 사이각이 같아서 두 삼각형의 합동입니다. 따라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 같은 방법으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 해서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해서 평행사변형이다라고 증명해도 되고 그 전에 이 각과 이 각이 같다는 것은 억각이 같은 거죠. 그래서 AD와 BC가 평행이라고 해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AB와 DC가 평행. 그래서 두 쌍의 대변이 평행이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이다. 이렇게 증명을 해도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질을 발견하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했듯이 삼각형으로 분해해서 알아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 같다는 관계를 발견하고자 하기 때문에 삼각형의 합동 관계를 이용해서 발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런 사각형들이 어떤 사각형이냐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행사변형을 봤더니 각각 어떤 특징을 갖는 사각형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공통된 성질을 갖는 사각형들끼리 따로 모아서 그들만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여기서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 중에서 어떤 공통된 성질을 갖는 것이냐면은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들이 있더라. 이거를 직사각형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합니다.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 중에서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 있더라. 이것을 마름모라고 부르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평행사변형 중에서 내각의 크기가 같고 네 변의 길이도 같은 사각형이 있더라. 그래서 이 사각형을 정사각형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등변 사다리꼴.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은 아닙니다. 사다리꼴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인 사다리꼴입니다. 평행인 사각형입니다. 그 중에 그 사다리꼴 중에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을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제 이 사각형들의 성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사각형.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 중에서
내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특징을 갖는 것을 뽑아낸 겁니다. 따라서 직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각의 크기가 같은 직사각형을 그려놓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어떤 것이 같다라는 관계를 눈으로 보고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뭐가 같습니까? 바로 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증명해 주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증명할까요? 바로 두 대각선을 각각 포함하는 두 개의 삼각형을 그려서 그것이 합동임을 설명해 주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그 다음에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입니다. 따라서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모두 같습니다. 그리고 이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이 사각형을 그려놓으면 역시 두 대각선을 그렸을 때 이 두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이등분 하겠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증명해 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수직 이등분한다. 이등분한다는 것은 이쪽 저쪽이 같다는 거죠. 직각이라는 거죠. 역시 두 삼각형의 합동관계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사각형의 성질. 정사각형은 평행사변형 중에서 내각의 크기가 같고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역시 정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니까 평행사변형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은 직사각형이고 네 변의 길이가 같다는 것은 마름모죠. 따라서 이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의 성질과 마름모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그리고 두 대각선은 서로를 수직 이등분합니다.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두 대각선의 길이는 같고 서로를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이런 성질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변 사다리꼴의 성질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이기 때문에 이것을 평행사변형과 이등변 삼각형으로 분해를 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보면 평행하지 않은 두 대변의 길이가 같다는 이런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시 증명하는 방법은 평행사변형과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으로 분해되는 이 삼각형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대각선을 그려보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증명 방법은 두 대각선을 각각 포함하는 두 개의 삼각형을 찾아서 그것이 합동임을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이 설명은 여러분들이 꼭 해보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삼각형 DOC의 넓이입니다.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 DOC의 넓이를 구하려고 할 때 얼른 잘 모르겠다. 목표점을 못 찾겠다. 물론 이 문제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럴 경우에 효과적인 방법이 거꾸로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증명을 할 때 거꾸로 생각하기 방법을 소개했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에서도 거꾸로 생각하기를 도입을 해보겠습니다. 거꾸로 생각하기는 이 DOC를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의 순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막연히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 넓이를 알면 좋겠다. 이것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이 문제에 주어진 자료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더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진 것을 보면 ABC가 20, 그 다음에 삼각형 OBC가 12로 주어졌죠. 그래서 삼각형 OBC가 12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삼각형 DBC의 넓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DBC를 알면 된다.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필요한 것이 문제 안에 있느냐를 살펴보는데 그건 없지요. 없고 대신 뭐가 있습니까? ABC의 넓이가 20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과 여기 알려준 거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과 여기 주어진 것이 어떤 관계인가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펴볼 때 도움이 되는 것이 아직 이 문제를 푸는데 이용하지 않은 조건을 찾아서 거기서 실마리를 찾습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조건이냐면 AD와 BC가 평행이다. AD와 BC가 평행이라는 이런 조건은 이 문제를 푸는데 아직 이용하지 않았죠. 여기서 실마리를 찾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 이 선분 AD와 BC가 평행이라는 것으로부터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BC의 높이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높이가 같을 뿐만 아니라 여기 밑변의 길이도 같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20으로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DBC의 넓이를 알았기 때문에 삼각형 DOC의 넓이는 DBC-OBC, DBC-OBC. 그래서 20-12를 함으로써 이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AD의 길이를 구하셔야 했네요. 이 그림에서 이 AD, 이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D를 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봅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AD, 이쪽에는 별로 어떤 정보가 없죠. 그런데 평행사변형이니까 AD와 BC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정보가 많죠. 그래서 AD 대신에 BC를 구하면 되겠다. 그런데 BC는 여기가 2니까 BE 플러스 2로구나. 따라서 AD를 구하기 위해서는 BE의 길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말로 설명한 것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AD는 BC와 같고 BC는 BE 플러스 2cm와 같으니까 AD를 구하기 위해서는 BE의 길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BE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에 주어진 정보들이 평행사변형이다, 각의 이등분선이다. 이렇게 각에 대한 정보가 있죠. 이 각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길이에 대한 정보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이 각에 대한 정보에 의해서 이것이 평행이고 이것이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이 각과 이 각이 엇각으로 같죠. 따라서 이 각과 이 각이 같으니까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이 각에 대한 정보로부터 이등변,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이런 정보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 BE의 길이가 6이 됨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각 DAE와 각 BEA 이것이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엇각으로 같죠. 자, 따라서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BE의 길이와 AB의 길이가 6으로서 같다. 따라서 AD의 길이는 B 플러스 EC, 6 플러스 2 해서 8로 구해지겠습니다. 이 문제 구하라는 것이 AB의 길이, 이 길이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래서 AB를 간단한 문자 X로 두겠습니다. X의 등식이 필요하죠? 필요한 것은 조건하였습니다. 이제 조건을 찾습니다. X에 대한 등식을 만들 수 있는 문장. 그런데 X가 변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변의 길이에 관한 등식을 만들 수 있는 문장이 뭐가 있는가를 찾아보는데 그림과 같이 평행사변형 ABCD 그리고 각의 이등분선. 그렇다면 변의 길이에 관한 등식을 만들 수 있는 문장은 바로 평행사변형 이것이 있네요. 이것이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 어떤 등식이 있습니까? 평행사변형에서 길이에 관한 조건으로서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등식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그림으로 봐서 바로 AD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같다라는 등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이라는 조건 안에 AD는 BC라는 등식이 있고 이 등식을 X의 등식으로 바꾸면 되고 바꾸는 방법은 구하면 됩니다. 먼저 AD를 구하면 6입니다. 그러면 BC를 구해야 되죠. BC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BC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구해서 X의 등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AD나 BC를 구했을 때 X라는 문자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AD에는 X라는 문자가 없죠. 따라서 BC에는 반드시 X라는 문자를 포함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x가 뭐냐면 바로 이 AB의 길이죠. 그래서 이 x를 포함해야 되니까 AB의 길이와 관련지어서 어떤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평행사변형이고 이것이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결국 이 각과 이 각이 억각으로 같아서 AB와 BF가 같지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BF가 X가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여기서도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래서 이 길이가 X니까 이 길이도 X가 됩니다. 이걸 이용하면 BC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우선 여기서 B에서 F까지는 X로 구해지고 F에서 C까지는 어떻게 구해집니까? EC가 X고 여기가 2니까 FC는 X-2가 되겠죠. 자, 따라서 FC를 구하면 이런 이유에 의해서 삼각형 ABF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X, 이것도 X. 그래서 결국 BC는 2x-2로 구해집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기가 x, 여기가 x-2. 그래서 2x-2로 구해지죠. 이렇게 구해진 값을 위의 등식에다 대입하면 결국 2x-2는 6 해서 x는 4로 구해지겠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찾습니다. 각 AOC의 크기를 구하시오 했네요. 지금 이 그림에서 이 각의 크기 구하는 문제입니다. AOC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간단한 문제 X로 둬야죠. 그래서 X를 구하는 문제니까 X의 등식이 필요하다. 필요한 것은 조건 안에 있습니다. 이제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조건을 찾을 때 X의 등식을 만들 수 있는 문장. 자, 등식을 만들 수 있는 문장인데 X가 뭐냐면 바로 이 각이죠. 그래서 각의 크기에 대한 등식을 만들 수 있는 문장이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문제 읽어보면 점 5는 삼각형 ABC 외심이고 얼른 외심이라는 이 문장이 눈에 띄죠. 외심이 뭡니까? 외심은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고 이 교점에서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는 같다. 그러면 이 외심은 거리, 즉 길이에 대한 등식이기 때문에 각에 대한 등식을 만들 수 있는 조건으로는 여기서는 적당하지 않죠. 그래서 각에 대한 등식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찾으면 바로 삼각형 AB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삼각형이다. 그럼 이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습니까? 삼각형에는 세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등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등식을 X의 등식으로 바꾸면 되고 바꾸는 방법은 구하면 됩니다. 이때 구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일단 문자를 놓고 구합니다. 이 문제에서 각 ABO 대 BCO는 3대2, BCO 대 CAO는 2대5,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나타낼 수 있죠. 한꺼번에 나타내면 ABO 대 BCO 대 CAO는 3대2 대 5다. 이렇게 비례관계가 주어졌을 때 이 비례관계로부터 이 세 개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문자를 사용해서 구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ABO는 3A, BCO는 2A, CAO는 5A 이렇게 문자를 사용해서 이 세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세 내각의 합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가르쳐 준 것은 뭡니까? ABO, ABO면 이 각이죠. 이 각이 3A, 그 다음에 BCO, BCO는 이 각이죠. 이 각이 2A, CAO, 이 각이 5A. 그렇다면 세 내각의 합은 자, 나머지 이 세 빈 각의 크기를 구해야 되죠. 이 각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어떤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이 문제에서 이용하지 않은 조건이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외심이라는 조건은 이 문제를 푸는데 아직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살펴봤듯이 외심은 이 외심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 즉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죠. 따라서 이 작은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BO가 3A, 이 각이 3A면 이 각도 3A. 마찬가지로 BCO, BCO가 2A, 이 각이 2A면 이 각도 2A. 그 다음에 CAO, 이 각이 5A면 이 각이 5A. 따라서 이 세 개의 합의 2배가 세 내각의 합이 된다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내각의 합은 전부 계산하면 20a가 되고, 이렇게 구해진 값을 이 위의 등식에다 대입하면 20a는 180도라고 되죠. 그래서 a는 얼마가 됩니까? a는 9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AOC의 크기를 구하는 거죠. AOC가 뭡니까? AOC, 이 각입니다. 근데 A가 9일 때 지금 이 각은 5의 이 각도 5회입니다. 따라서 이 한 각이 얼마냐면 얼마입니까? 5, 9, 45죠. 45도, 45도니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에서 이 90도를 빼면 저 각의 크기가 구해지겠습니다. 해서 각 AOC는 90도로 구해집니다. 구하라는 것이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네요. ABCD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 저런 사각형을 바로 어떤 공식이나 계산해서 구할 수 없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각형을 구할 수 있는 도형으로 자릅니다. 그래서 구할 수 있는 도형으로 분해하자. 그래서 지금 그림처럼 두 개의 삼각형으로 분해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각형의 넓이는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의 합과 같죠. 바로 이 밑에 있는 ABC의 넓이와 그 다음에 ACD의 넓이, 이 두 개를 각각 구해서 합한 것과 같다. 그러면 지금 ABC는 이 구체적인 그 숫자 계산해서 구할 수 있죠. 따라서 이 사각형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구해야 되겠네요. 따라서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이제 삼각형 ACD가 구하라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구할 수 있습니까? 변의 길이를 모르기 때문에 구할 수 없죠. 이제 더 이상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막혔어요. 그때 어떤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이 문제에서 아직 이용하지 않은 조건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거기서 실마리를 찾는다. 그러면 이 주어진 조건 중에 아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우선 이 그림에서 이 길이가 4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길이가 4로 주어진 거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AC와 D가 평행이다. AC와 D가 평행이다. 이 두 개의 조건으로부터 실마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것 또는 이거와 어떤 미지수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을 해야 합니다. 우선 CE가 4라는 것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 길이가 4라는 것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것. 우선 이 전체를 밑변으로 하고 이것을 높이라는 이 삼각형 ABE라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네요. 구할 수 있는 것이 삼각형 ABE의 넓이입니다. 그 다음에 저 평행이다. AC와 D가 평행이라는 것으로부터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요? 또는 어떤 관계를 찾을 수 있을까요? ACD와의 관계를 찾아봅시다. AC와 D가 평행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러면 자 ACD와 그 다음에 이것이 평행이라는 관계를 이용해서 무엇을 찾을 수 있나요? 지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ABE라는 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ABE와 ACD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선 크기가 달라서 관계를 찾기가 어렵죠. 그럼 그 다음에 원래 구하려고 했던 ABCD라는 이 원래 구하려는 사각형의 넓이와 ABE와 이 삼각형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 이 사각형하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ABE라는 이 삼각형의 공통점은 둘 다 이 ABC라는 삼각형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나머지 ACD라는 이 삼각형과 ACE라는 이 삼각형과의 관계만 찾으면 되겠네요. 이때 이 두 개의 선분이 평행이니까 이 삼각형의 높이가 서로 같죠. 그래서 ACD의 높이도 이거고 그 다음에 ACE의 높이도 이거고 밑변의 길이는 공통으로 같고 그래서 ACD라는 삼각형의 넓이와 ACE라는 이 삼각형 넓이가 같다는 관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직접 구할 수 없는 ABCD라는 이 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ABE라는 이 삼각형의 넓이로 대신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 사각형의 넓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와 같아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8 곱하기 높이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구하라는 것 찾으면 각 DEB, 바로 여기 표시된 이 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네요. 그래서 각 DE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X라고 두고 그래서 X의 등식이 필요하죠. 필요한 것은 조건 안에 있습니다. 조건이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각에 대한 등식을 만들 수 있는 조건. 여기서는 정사각형이다. 그 다음에 이 삼각형 AEB는 A와 AB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등변 삼각형이 각에 대한 등식을 만들 수 있는 도형이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조건을 찾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삼각형의 세내각의 합은 180도라는 등식이 있죠. 이제 이 등식을 x의 등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바꾸는 방법은 구하면 되고 구하는 과정에서 혹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일단은 문자로 놓고 구해둡니다. 먼저 삼각형 AEB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조건을 이용하기로 했으니까 삼각형 AEB의 세내각을 구합니다. 그래서 삼각형 AEB에서 우선 EAB, 즉 이 각을 구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A라는 문자로 구해둡니다. 그 다음에 AED, 즉 이쪽 각입니다. 이 각을 모르니까 B라고 구해둡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이 각이 X잖아요. 지금 표시된 것이 X죠. 그리고 이 각을 B라는 문자로 구해주면 이쪽 각 B의 크기는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X 플러스 B로 구해집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나타내 보면 바로 각 ABE의 크기가 X 플러스 B가 된다까지 구했죠. 이제 세 각을 다 구했습니다. 따라서 이 세 내각의 합을 구하면 바로 A, 이 각 플러스 똑같은 두 각, 이 각이 X 플러스 B, B 플러스 X니까 이거의 2배 이렇게 해서 세 내각의 합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구해진 것을 위에 등식에 대입하죠. 대입하면은 A 플러스 2배의 B 플러스 X는 180도 라는 등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는 미지수가 3개죠. 3개이기 때문에 또 다른 등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또 다른 등식은 어디서 찾습니까? 삼각형에서 찾지요. 그래서 또 다른 등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또 다른 삼각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찾을 수 있는 삼각형이 이거네요. AED라는 삼각형이 있네요. 따라서 삼각형 AED에서 이제 또 세 내각의 합을 구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여기를 B라고 구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이 이등변 삼각형이고 이것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죠. 그래서 AED도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따라서 이 각이 B면 이 각도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각이 아까 A였죠. 그 다음에 이거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는 90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삼각형 AEB에서 바로 세 각을 각각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DE는 B,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이 세 내각의 합은 A 플러스 90도가 이 각이죠. 그 다음에 BP 해서 EB 이렇게 세 내각의 합이 구해집니다. 이렇게 구해진 것을 또 위 등식에다 대입하면 A 플러스 90 플러스 EB는 180도 이렇게 또 하나의 등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미지수가 3개니까 또 다른 등식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삼각형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네요. 그런데 다행히도 여기서는 A 플러스 EB, 여기서도 A 플러스 EB 이 모르는 두 개의 미지수가 하나로 묶여서 하나의 미지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미지수가 3개지만 A 플러스 2B를 묶어서 하나의 미지수로 생각하면 미지수가 2개인 문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식에서 1번식을 빼면 바로 A 플러스 2B가 없어지고 EX는 90이라는 등식이 만들어져서 X는 45로 구해지겠습니다.